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8월 한 달은 참 쉽지 않은 한 달이었습니다. 상승 가도를 달리면서 이 썸머 랠리에 기대한 기대감을 키웠던 7월 증시와는 달리 시장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경계감을 낮췄던 잭슨홀 미팅,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등,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경고감이 깨지고 있는 고용 시장 등으로 인해서 8월 말로 들어갈수록 시장은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8월 한 달은 어땠는지 주요한 이벤트들과 함께 8월 시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왔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미국의 7월 CPI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의 7월 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에서는 긴축이 종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지난 8월 10일에 발표된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이 CPI 발표 후에 9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장중에 90%가 넘어서면서 이 증시는 당시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악재가 또 터집니다. 곧장 미국의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시장에는 찬바람이 불었는데요. 더불어서 미국의 국채 금리 또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또 중국의 비구이 위안발 부동산 디폴트 우려까지 터지면서 시장은 힘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더해서 잭슨홀 미팅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벗어나는 정도의 매파적인 발언은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에는 안도감이 감돌았는데요. 더불어서 간밤에 발표된 7월의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동월 대비 3.3%가량 상승했고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근원 PC 가격 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로 해서 4.2%가량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물가는 전반적으로 올랐지만 시장에서는 특히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정도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히려 시장은 지금 고용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또 졸츠 보고서를 통해서 긴축에도 뜨거웠던 고용 시장에 점차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7월의 구인 숫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으로 이 고용 쪽을 뽑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9월의 시작부터 8월에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발표되는 고용 지표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결정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가 될 또 9월의 중요한 지표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 발표가 되는 지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8월 비농업 고용 지표입니다. 더불어서 ISM 제조업 지수도 함께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9월 중순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9월 13일에 미국의 8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9월에 FOMC가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이 CPI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시장에서 관심이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19일부터 20일까지는 9월에 FOMC가 열립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통화정책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없고 대체적으로 9월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가운데 이번 9월 FOMC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9월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변곡점 만들어지나 9월 증시 공략 포인트인데요. 9월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김영일 전문가와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자, 이제 8월이 지나고 9월로 넘어가면서 어찌됐든 힘들었던 거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느 쪽에 좀 9월을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9월 증시와 관련해서 공략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우선은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9월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 연준입니다. 이제 9월 FOMC까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지 알아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9월에 맞는 종목별 투자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FOMC 전까지의 전략, 사실 이제 어제 살짝 간략하게는 나왔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9월이 된 만큼 9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해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제 이 최근 시장이 워낙에 급변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목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장에서 종목들을 좀 잘 골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FOMC, 그러니까 9월 22일에 진행될 FOMC 이전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 시장의 흐름의 이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주도주는 쉬어가는 가운데 개별주 종목들이 매우 빠르게 수급을 주고받으면서 이번 주만 해도 자율주행이라든지 AI, 원전, 교육, 원격으로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반도체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재건주까지도 수급을 받아버리는 모습이 나왔죠. 지금 시장은 주도주가 수급이 쉬어가는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개별주들이 매우 날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때마다 오늘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이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들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시장만 보더라도 이 시장이 지금 최근에 바닥을 잡아주면서 올라오는 모양새가 또 나타나고 있잖아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양새가 나와주고 있는데 주도주에서는 상대적으로 수급이 돌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돌지 않는 수급을 개별주에서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개별 종목 장세는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말씀드렸듯이 FOMC 전까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페드워치 이미지를 잠깐 이제 보게 되면 9월에 FOMC 금리 예상도가 거의 이제 이 금리 동결이 확정적이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이 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가 이번 이제 시장이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중립적인 태도에 가깝게 이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 FOMC까지는 딱히 시장이 뚜렷하게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FOMC에서의 발언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은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FOMC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개별주가 계속해서 날뛸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때문에 FOMC까지 이 9월의 장세는 주도주는 선별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제 포스코 그룹주 중에 포스코 DX가 굉장히 또 이 개별적으로 상승이 잘 나왔었잖아요. 이처럼 이제 주도주 내에서도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생기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 업황 회복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일부 종목이 상승이 나오는 등 이 주도주 쪽에서는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개별 종목 장세, 제가 대충 숫자를 세어보니까 이번 주에 이 수급이 돌았었던 섹터만 거의 한 14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개별 종목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개별 종목 장세가 FOMC까지는 쭉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주도주와 개별주를 조금은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해서 전략을 꾸려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두 번째 플로우 때 이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호를 자, 우선은 9월 시장을 앞둔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들이 좀 유효할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9월 달은 주도주는 선별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 종목적으로 이제 빠르게 순환이 돌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포트를 나누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도주 종목 같은 경우에 역시나 이제 포스코 DX를 한번 보고 가야겠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DX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반면에 지금 포스코 그룹주 중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혹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바닥을 확보를 해주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은 당장에 확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다라는 좋은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LNF도 같은 이슈가 나왔는데 상대적으로는 이 좋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역시나 이 포스코 DX가 이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일전에 2차전지 주도 종목군들이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 이제 나타났었을 때 그때 당시에 나왔었던 수급이 얼마 되지가 않았었어요. 차익 실현이 나왔었던 수급이 얼마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정도의 수급이 다시 들어가 버리니까 그대로 추가적인 상승이 쭉쭉쭉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포스코 퓨처엔과 비교를 해보면 그대로 바로 이제 차이점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보게 되면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빠져나왔을 때 당시를 보게 되면 들어갔었던 이 물량들이 그대로 다 차익 실현이 됐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들어갔었던 수급들이 굉장히 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이 바닥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빠져나왔었던 물량도 들어갔었던 물량 대비해서 얼마 되지 않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다가 다시 한번 큰 수급이 들어가는 모양새가 나와줬기 때문에 그대로 쭉쭉쭉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군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시장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났다라는 거니까 이러한 그림을 보면서 주도주 2차전지 종목군 내에서는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군 위주로 역시나 이 선별적인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 들어왔었던 수급이 많이 부재하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큰 폭의 상승은 나오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수급을 보면서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주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개별주 같은 경우에 역시나 뭐 로봇주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활발했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갈 때 큰 수급이 들어가면서 쭉쭉쭉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 중에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들어왔었던 수급들이 이미 활발하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갈 때 무난하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AI 종목 쪽에도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보게 되면 지금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들어와 있었던 수급들이 굉장히 다 살아있는 그런 이제 수급들이 이미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이 물량이 밀어 넣어진다라고 하면 상승이 나오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별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대응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물량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물량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는 다른 이 AI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죠.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물량이 워낙에 잘 살아있었기 때문에 물량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모습. 그렇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수급이 새롭게 유입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을 본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지금 물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히림이라든지 뭐 SY라든지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이제 오늘 오후까지 수급을 이 정도로 지켜준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는 개별주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수급을 보면서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면 지금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너무 이제 종목군들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지금 이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많으실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주도주 종목군들보다는 조금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기는 보고 있어요. 다만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할 때 수급이 살아있는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그래도 대응을 하게 되면 이 어려운 개별 종목 순환 시장에서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
파악은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FOMC까지는 아마 이러한 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선별적인 대응, 그 다음에 개별주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되 조금 더 빠른 움직임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FOMC 이전까지는 충분히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OMC 결과 보고 나서 우리는 또 움직이면 되겠죠. FOMC에서 이제 금리 동결은 확정적인 상황에서 방향성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결국엔 또 이 파월의 발언에 달려 있게 될 텐데,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또 이제 조금 더 주도주의 비중을 실어주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개별주 쪽에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이어나가느냐에 대해서 전략을 끌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도주와 개별주 시장에서 어떻게 공략을 해 나가야 될까라는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9월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FOMC 전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은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방향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이제 상방으로 갈 것이냐, 하락으로 갈 것이냐 나눠질 거라서 FOMC 이후에 이 시점을 보고 우리는 좀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FOMC 전까지는 어떻게 시장이 진행이 될 거냐? 역시나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텐데, 주도주와 개별주는 지금 약간의 차이점을 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에 대해서 접근,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 내에서도 가장 수급이 잘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면서 트레이딩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9월달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의 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의 방향성이 위도 아래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개별주의 달이 된다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수급이 역시나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주도주나 개별주나 이 살아있는 수급을 잘 보기만 한다면 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또 미리미리 대응도 할 수 있고 트레이딩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수급에 집중을 하면서 9월달 시장을 정리해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9월도 FOMC 전까지 이러한 전략 잘 녹여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플로우 김용일 전문가와 함께 9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